요즘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공통적으로 이 한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식을 먼저 찾지 않는 것입니다. 최대한 스스로 해결합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 고맙기보다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준비 없이 늙으면 자식 눈치 보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5가지 습관만 알면 달라집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사시는 부모가 되실 겁니다. 노후는 나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준비가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고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독립적인 생활 구조를 만드세요. 내가 자식을 키웠으니 늙으면 자식이 날 돌봐줄 거야. 이 생각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지 못하는 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기 생활 하나 건사하기도 빠듯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하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 찾아뵐 시간이 없습니다. 손주 키우고 좁은 집에서 부부 관계 유지하고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에 신경 쓰고 이 모든 게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한 70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며 평생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대학 갈 때까지 새벽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집까지 팔았습니다. 당연히 노후에는 자식들이 돌봐줄 거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막상 혼자 되고 몸이 아프니 자식들은 각자 바빴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어렵고 둘째는 맞벌이에 육아로 정신없고 막내는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쁜 사람 없습니다. 다들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련했어요. 자식들이 날 돌봐줄 거라 믿고 나 자신은 아무 준비도 안 했어요. 집도 정리 안 하고 건강도 안 챙기고 친구도 안 만들고 그냥 자식만 바라봤어요. 그게 후회예요. 그럼 오늘부터 뭘 해야 할까요? 집안부터 정리하세요. 가만히 집을 둘러보세요. 화장실 가는 길에 문턱이 몇 개나 됩니까? 밤에 화장실 갈 때 불 켜지 않아도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까? 욕조 들어갈 때 손잡이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낙상입니다. 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발생률이 연간 30% 이상입니다. 3명 중 1명은 1년에 한 번씩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골절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병원 입원하고 수술하고 재활하고 그러는 동안 근육이 빠지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 자식 손이 필요해집니다. 누가 병원 데려가고 누가 밥 챙기고 누가 씻겨주고 이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집을 미리 안전하게 만들면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문턱 없애는데 얼마 안 듭니다. 손잡이 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바닥에 물건 치우는 건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방 안에 불 켜는 스위치를 침대 옆에도 하나 더 달아두세요.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어두운 곳을 걸어가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들이 당신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웃 한 명만 만들어두세요. 꼭 친할 필요 없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든 아래층 할머니든 동네 슈퍼 주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아침마다 커튼 열리는지 봐주세요. 이틀 동안 문 안 열리면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이 정도 부탁할 수 있는 관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복지관 전화번호 저장해두고 응급상황 연락처 정해두는 것. 이게 독립적인 생활 구조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드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를 잊은 것 같아 혼자 늙어가는 게 서러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 준비하라니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하세요. 서운해도 괜찮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머무르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식이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들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나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서로 부담 없이 지내는 게 진짜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노후는 외롭지 않고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이 가끔 찾아올 때 진심으로 반가워할 수 있고 못 찾아와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두 번째, 병을 고치려 애쓰지 말고 회복력 있는 몸을 만드세요. 나이 들면 병은 당연히 생깁니다. 무릎 아프고 혈압 오르고 소화 안 되고 허리 굽고 눈 침침하고 귀 어두워지고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을 고치려고만 애씁니다.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이것저것 찾아보지만 나이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무릎 연골은 다시 자라지 않고 혈관은 다시 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회복력 있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80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으셨습니다. 무릎도 안 좋아서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죠. 하지만 이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걸으셨습니다.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계란 2개씩 드시고 점심에는 꼭 생선이나 두부를 드셨습니다. 병이 나은 건 아닙니다. 당뇨도 여전하고 혈압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88세까지 혼자 장 보러 다니고 밥 해먹고 혼자 생활하셨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려고 했어요.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잘 먹고 잘 자고. 그게 전부예요. 노년의 진짜 위기는 암이나 심장병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낙상과 근력 저하입니다. 넘어져서 골절되면 몸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노인이 낙상 후 골절되어 1년 안에 사망하는 비율이 20% 이상입니다. 5명 중 1명은 낙상 후 1년 안에 세상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병보다 무서운 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3번 5분씩만 움직이세요. 거창한 운동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침대 옆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점심 먹고 나서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걷기. 저녁 먹고 설거지 끝난 후 벽 짚고 제자리 걷기 2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30분 운동하다 지쳐서 관두는 것보다 하루 5분씩이라도 평생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만들어집니다. 80세에도 운동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90세 노인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만 꾸준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5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드세요.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 죽이나 국물만 먹는 분들이 많은데 단백질 없이는 근육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계란 1개, 점심에 생선 1토막, 저녁에 두부 반모. 이 정도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버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구조에서 나온다. 노후의 구조는 바로 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약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며 지내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해도 몸이 건강하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접 밥 해먹고, 직접 빨래하고, 직접 청소하고, 직접 장 보러 다니면 돈이 덜 듭니다. 운동은 노력이 아니라 생존 리듬입니다. 밥 먹듯이, 잠자듯이 매일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자식에게 짐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서기 5번만 해보세요. 힘들면 3번만 해도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은 6번, 모레는 7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3번째, 깊은 관계보다 얕고 규칙적인 연결을 유지하세요. 나이 들면 친구가 줄어듭니다. 누구는 세상을 떠나고, 누구는 아파서 연락이 끊기고, 누구는 자식 손주 돌보느라 바쁩니다. 하나둘 연락이 줄다 보면 어느새 혼자 남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 외로움이 의욕을 무너뜨립니다. 뭐하러 밥을 먹어, 뭐하러 씻어.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데 내일도 똑같을 텐데. 이렇게 되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무너집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의 경우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고 치매 발병률도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병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깊은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노년의 깊은 관계는 오히려 부담입니다. 서로 아프고 서로 바쁘고 자주 만나기 힘듭니다. 깊은 관계는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상대방 생일 챙기고 아플 때 찾아가고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하고 힘든 일 있을 때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 들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얕지만 규칙적인 연결입니다. 꼭 친해질 필요 없습니다. 끊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한 70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동네 복지관에 가십니다. 거기서 노래교실에 참여하십니다. 노래를 특별히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친한 친구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1시간 노래 부르고 오십니다. 옆에 앉은 사람들과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이 정도 인사만 나누고 옵니다. 하지만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내 삶의 리듬이에요.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나갈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져요. 월요일 저녁에는 내일 복지관 가야지 하며 옷을 준비하고 화요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다녀와서는 오늘 누구를 만났고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한 달에 2~3번만 나가세요. 거기서 누군가와 깊은 대화 나눌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이 정도 인사만 나눠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나갈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또 하나 산책 동선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 트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사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만났어. 오늘도 밖에 나갔어. 오늘도 인사를 나눴어. 이게 쌓이면 외로움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억지로 친구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깊은 관계 만들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끊기지 않는 연결 하나, 그것만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산책 나가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천천히 걸으세요. 한 달만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얼굴 트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4번째, 돈의 액수보다 현금 흐름과 고정비를 관리하세요. 노후 불안의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 나가면 얼마 안 남을 텐데.
자식한테 손 벌리기 전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 불안은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통장에 5천만 원 있는 사람과 통장에 1,000만 원 있지만 매달 50만 원씩 연금 들어오는 사람. 누가 더 안심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5천만 원은 많아 보이지만 언제 다 쓸지 모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면 4년 조금 넘게 버팁니다. 병원비 한 번 크게 나가면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그리고 매일 통장 잔액을 확인하면서 불안해집니다. 이번 달에 얼마 나갔지? 아, 또 줄었네. 이 속도면 몇 년 못 버티겠어. 하지만 매달 50만 원씩 고정 수입이 있으면 적어도 기본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식비 정도는 커버됩니다. 통장에 1,000만 원 있으니 갑자기 큰돈 들어갈 일 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노후 불안은 금액이 아니라 흐름의 문제입니다. 한 60대 후반 어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통장에 3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10년은 버티겠지. 하지만 막상 쓰기 시작하니 불안했습니다. 매일 통장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에서 기초연금 신청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청해보니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합쳐서 70만 원. 이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통장에 있는 돈은 비상금으로 두고 매달 들어오는 70만 원으로 생활하니까 불안이 확 줄었어요. 통장 잔액은 줄지 않고 매달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니까 안심이 돼요. 그럼 오늘부터 뭘 해야 할까요? 먼저 고정비를 줄이세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가 매달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하세요. 통신비 한번 보세요. 5만 원 넘게 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은 2만 원대 요금제도 좋습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 많이 나가는 요금제 쓸 필요 없습니다. 보험료도 확인하세요. 젊을 때 든 보험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필요 없는 보험 정리하세요. 특히 중복 보장되는 보험들 많습니다. 구독료도 확인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신문 구독, 이런 것들 다 합치면 한 달에 3만 원 이상 나갑니다.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작은 돈 같지만 노후에는 이게 큰 돈입니다. 고정비가 줄어들면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작은 고정 수입 구조를 만드세요. 국민연금 받으시나요? 기초연금 신청하셨나요?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 하신 분들 많습니다. 복지관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작은 일거리라도 하나 만들어 두세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 벌 수 있어.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 느낌이 노후를 지탱합니다.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달 조금이라도 들어오고 고정비는 낮추고 그렇게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면 통장에 얼마가 있든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노후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자식에게 짐 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통장 정리하세요. 쓸데없는 구독 하나만 끊어도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일 복지관 전화해서 기초연금 상담 받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5번째, 자식과의 거리 조절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자식과 가까이 사는 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살면 서로 부딪힙니다. 생활 습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간섭하게 되고 서운해지고 결국 관계가 나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고 식사 시간이 다르고 TV 보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실내 온도 맞추는 것도 다르고 청소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위와 장인. 이 관계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조심스럽습니다. 같은 공간에 오래 있으면 작은 불편함이 쌓이고 그게 결국 터집니다. 한 며느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3년째였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서로 예의 지키며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청소기 돌리고 며느리는 7시에 일어나고 싶은데 소음 때문에 깹니다. 시어머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싶은데 며느리는 추워서 싫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 교육에 간섭하고 며느리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도 나빠지고 시어머니도 눈치 보게 되고 모두가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식과의 거리 조절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축복은 부담 없는 부모입니다.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아빠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런 전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걱정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미안하고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보다는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희는 너희 일 열심히 해.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부탁하기 전에 스스로 준비해 두는 겁니다. 나중에 아프면 부탁할 게가 아니라 나는 이미 준비해 두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 대비해서 연락처 정리해 두고 병원 정보 미리 알아두고 자식 없이도 병원 갈 수 있는 방법 만들어 두는 것. 콜택시 번호 저장해 두고 복지관 차량 이용 방법 알아두고 이웃 한 명쯤 부탁할 수 있는 관계 만들어 두는 것.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물론 자식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왜 전화 한 통 없을까? 명절에만 얼굴 보내. 손주는 키워줬는데 이제는 필요 없나 봐.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제 자식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니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자식에게 표현하지 마세요. 자식도 바쁘고 자식도 힘듭니다. 자식도 직장 다니고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부부관계 유지하고 정말 바쁩니다. 부모가 서운해하면 자식은 죄책감 느낍니다. 그 죄책감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아빠 뵈러 가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못 가면 더 죄책감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아예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죄책감이 싫으니까요. 그보다는 너희가 잘 지내는 게 내 기쁨이야. 바쁘면 연락 못해도 괜찮아. 명절에 못 오면 다음에 와. 너희 일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죄책감이 없으니까요. 자식과의 거리는 가까워야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해야 좋습니다. 서로 부담 없이 가끔 만나서 반갑게 지내는 것. 그게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부모가 자립하면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서로 존중하며 지내는 게 노후를 덜 외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은 당신 이미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나중에 해야지. 아직은 괜찮아. 나는 아직 젊어. 이렇게 생각하며 미룹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노후를 바꿀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준비 없이 사는 게 외로운 겁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기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나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나가면 당신은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존경받는 부모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노후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하나가 모여서 당신의 노후를 지킬 겁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